지금 사기 당하셨잖아요. 이 사기 내용이 되게 골 때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기는 또 처음. 이 핵심적인 내용은 차 사고 이제 돈 뜯어내려고 혼인신고까지 한 건데 사기 결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모 씨라는 사기꾼을 만나게 된 경위가 이제 본인은 결혼을 한 번 하고 이혼을 한 다음 그러니까 남편이 키우고 있었고 어머니 여기 지금 네, 옆에 댁에서. 계신 분이 어머니시죠? 네네. 어머니가 계시는 지역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구나. 얘기를 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다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하던 도중에 김모 씨라는 사기꾼이 손님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좋다고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애기도 있고 하니까 나이 어리고 하니까 이제 나이 차이를 거니까 만나지 말고 했더니 애기 때문에 그런 거냐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이니까 애기도 품어줄 수 있다. 나는 내 아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걸로 그렇게 하냐 해서 제가 그래서 싫다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심인가 해서 저도 애기 받아준다 하니까 아 그럼 내년에 애기 데려올 수 있겠구나. 왜냐면 5살이 되는 애기가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부분이 정확해져서 그 전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그때 1,000명 넘는 게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게 있다. 내년에 빨리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오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인신고는 아닌 것 같고 한 6개월 정도 더 천천히 만나보면서 하자니까 본인의 선택이 너무 급해서 빨리 뭐든지 해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만나면서 자꾸 엄청 착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순한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나? 근데 김모 씨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렸죠. 몇 살이? 8살. 8살. 네. 그러니까 이제 8살이나 어리면 그 친구가 20대 중반 네. 솔직히 저는 이 친구를 막 처음에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것도 너무 착해가지고 아 그냥 동생으로서 그냥 알고 지내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러길래 본인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 친구가? 무슨 대부 무슨 언니네 건가?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할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랬더니 아 나올 거라고 저희가 이제 이자료 받아 먹고 산다 하면서 그걸 한다고? 저희 가게에서 계속 전화를 받는 처음에 손님이상 잠깐만 계속 500만 입금해 600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한 거예요. 제 사람인가? 그걸 보고 쟤는 어린데 저렇게 해서 돈 버나 보다 하고 잘 속아는 건데 알거든. 통화에 전화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전화 옮쳐가 하고 받는 척 한번 들고 이렇게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 나가서 통화를 하고 그거 말고도 차 이제 또 다른 차도 X5라는 차를 어머니가 해주기로 했다는데 저랑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전화를 갑자기 받더니 아 엄마가 해서 나 땡큐지 알았어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X5를 뽑아주기로 하셨는데 큰 차는 자기가 다 애기 데리고 오면 안전하게 애기 보육을 해야 되니까 X5는 자기가 타고 난 이거 타고 다닐게 하면서 그 차를 자기가 가지고 가고 한 달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다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실제로 사실 얘기했던 게 거짓. 하나도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네네 가게에서 찾아오고 네. 좀 만나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혼인 신고를 하자고 한 거는 누가 먼저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계속 그 자본심을 맞아요. 해서 자기는 하고 싶다 해서 저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엄마 이 친구가 애를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혼인신고는 아닌 것 같다. 엄마도 그건 아니지 않냐 했는데 계속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만나서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어머니 아기를 데리고 오려면 아파트를 해야 되지 않냐. 신혼부부 대출을 해야 금리가 싸니까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안에 다 모두가 끝내놔야 돼서 8월달 안에 하려면 혼인신고를 7월에 마치고 협박하네요 하면서 재촉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 김모 씨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어리잖아요. 딸 애 데리고 온다 하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해서 했는데 하고 우리 딸이 잘 된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속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분양을 받았다는 그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엄마가 차가 없어요. 제가 가서 알아봤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알아보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얘기해서 이상하다고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선차라는 데가 없대요. 제가 그래서 그 선차라는 데가 없다. 얘가 마지막에 등록을 계속 하길래 내가 직접 알아볼게. 내가 그냥 성소를 찾아가서 전화를 해볼게. 해서
했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요. 엄마가 알아서 청량 먹은 건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좀 의심스러웠는데 결국엔 알아봤었더니 없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오늘 인터뷰를 한 이유가 이건데, 혼인신고한 이후에 바로 본인 명의로 BMW 차량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김모 씨라는 사기꾼이 본인이랑 혼인신고를 한 이유가 차를 뽑으려고, 다 거짓말이었고. 그러니까 그 차를 뽑기 위한 그림이었던 거죠, 나름의. 그리고 저희 어머니 김모혜 뭐요 한 왜냐면 어머니가 돈을 갖고 있는 거 알았거든요, 그 친구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제일 골 때리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기꾼을 봤는데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보면 친족상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우자나 뭐 동거 친족이나 이런 경우에 사기 피해를 당하면은 사기꾼을 고소해도 형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걸 노리고 김모 씨라는 애가 본인 명의로 차를 뽑은 다음에 할부금도 안 내주고 차를 뭐 가져가 버리고 대포차로 날려버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자면은 고소가 안 된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이랑 혼인신고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희는 그걸 아예 몰랐고 서에 이제 고소를 하러 갔더니 친정성 뭐 보내고 하면서 안 된대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했더니 어머니도 장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대요. 저희는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말이 혼인신고한 부부지. 저는 뭐 동거를 한 사실도 없고 뭐 애를 본 적도 없고 완전 아니잖아요. 그냥 두 번 왔다는 거?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전에도 여자들은 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그 사기 친 게 이제 처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빵에 가서 살다가 나오니까 얘가 다른 쪽으로 머리를 써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을 하려고 저보고 자꾸 어떻게 하고 싶냐. 저한테 사기를 치고 다 빼먹었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랑 또 혼인신고를 또 해서 또 사기를 반복을 하겠죠. 지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김모 씨라는 애가 이미 여러 번 여자를 등쳐먹은 경험이 있는 사기꾼이었고 그거를 그때가 상당히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근데 제가 제일 이 김모 씨라는 애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있는 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진짜. 아이들은 진짜 생각은 알아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줄 쳐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데 그거에 경험에 개의치 않는 네,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지금 차량을 구입을 했었죠. 그 할부금 본인이 다 내고 있죠. 그 할부금도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제 카드로 이 친구가 막 긁고 다녔거든요. 카드로 금목걸이 사고 차 타이어 바꾸고 종합검사하고 카드값이 270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현금이 하나도 없고 저희 어머니가 돈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돈이 없다. 근데 차 할부금은 어떻게 나가는 거냐. 카드값도 빨리 낼 거니까 돈 좀 보내라고 막 그랬거든요. 할부금은 자기가 차 할부금을 냈다는 거예요. 은행에 다 묶여있다면서 어떻게 냈는데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했어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진이 빠져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날라가요. 카톡으로. 근데 캐피탈 할부금 입금 미납했다고. 87만 9천 원인가? 그러니까 이제 차만 본인 명의로 뽑은 게 아니고 본인 명의 카드까지. 김모 씨가 가져다 써버리고 목걸이, 뭐 주유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카드도 갖다 쓰고 BMW 차를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다행히 그래도 친오빠 도움으로 차량을 회수했다면서요. 그때 차도 원래 또 가져갔었어요. 제가 중고차상에 넘기고 좀 판매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 이거 가면은 또 차 너 잃어버린다. 절대 안 되고 내가 넌 받아야 한다. 저는 운전을 할 수가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아파트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제 차가 들어오는 걸 봐요. 오빠를 보고 차를 이렇게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걸 잡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다다다다 달려가서 분리대로 점프를 했어요. 내리가. 친오빠가 김모 씨를 도망가려고 한 걸 잡은 다음에 같이 집에 올라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럼 얘기 좀 할 수 있냐 알겠다고 해서 순순히 이제 집에 가더라고요. 집에 올라가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거짓말했다. 그래서 그 오빠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경찰서 가서 이거는 사기 결혼을 애초에 계획을 했던 거는 너가 지금 나한테 실토를 했고 경찰서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본인이 자수를 하겠다고 해요.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내가 경찰서까지 따라갈 필요도 없고 본인이 자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엄마랑 저만 같이 서로 가라 해서 파출소 차를 타고 판택서까지 이제 경찰분들이 파출소에 데려다 주셨어요.
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제 핸드폰 뺐고 저 납치한 건 폭행당하다 왔다. 억울하다 소리를 막 질러요. 저희 어머니는 당황하셔서 물뚱물뚱 눕고 계시고 그 경찰분이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해서 문제가 있어서 차랑 이거는 해결을 했고요. 저 친구가 진짜 자수하겠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폰 이거 저 친구 폰이랑 이건 왜 들고 계세요? 선생님께서 아니 이거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증거 제출용으로 저 들고 온 건데요? 했더니 아니에요 빨리 내놔 이러면서 저 지금 막 따가웠어요. 칼로 위협다. 칼로 위협당했다고. 맞아. 어머니도 다 보셨죠 그 상황.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우리가 언제 그랬냐.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이랬더니 차가 뭐 때려놓고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진짜 수동을 피워서 경찰분들이 그럼 지금 자수하러 온다 학생들이 자수할 내용 없고요. 지금 제가 먼저 신고해야 돼요. 근데 신고 안 하고 갈 거니까 빨리 폰 내놔. 그러면서 핸드폰 뺏어서 그대로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 돈은 한 5천만 원 이상을 지금 5,700 정도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가져간 경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머니가 지금 원래 에서 살던 집 빼가지고 암에 걸리신 상태고 병원 치료받으려면 여윳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하나 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항암 치료 받고 한 병원비로 쓸 계획이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김모 씨가 따님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정들을 다 얘기해줬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여윳돈이 얼마 정도 있다라는 취지로. 그거를 어떻게 그 김모 씨가 털어갔어요? 그거를 이제 제 어머니한테 본인이 대부업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금 통장이 묶여 있어서 통장을 쓸 수가 없어요 하면서 핑계를 대요. 본인 형이 되게 모자라다. 맨날 사고를 치는데 그걸 메꿔줘야 된다 해서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을 내면 통장이 풀린다 해서 일해야 되는데 전 일을 못하겠네. 처음에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머니 통장 이제 며칠 뒤에 풀린다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서 다른 사람 일해주면 아깝잖아요. 어머니가 하고 이자 받아가시고요. 몇 분입니다. 몇 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프로 이자 된다 그랬어. 법정 한도는 안 먹지만 조금 세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면 돈을 한 번에 5,700을 다 빌려간 게 아니고 조금씩 해가지고 이게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사이에 싹다 네. 그러면 이자가 채 들어오기도 전에 5,700 다 줘버린 거예요. 왜냐면 한 달이 돼야 이자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그 기간 안에 다 걷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돈을 한 달 사이에 5,700 700 정도를 이렇게 해치가지고 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19살짜리 뭐 미성년자랑 놀러 다니면서 그 여자애한테 막 백 사주고 뭐 호텔 가서 스파, 마사지, 네일 아트 시켜주고 돈도 보내줬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 카톡 본인이 아까 경찰서 가기 전에 하고 아. 뭐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거기 이제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 그거를 뭐 진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다 내용을 조정할 수도 없으니까 일부만 캡처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서 가가지고 같이 해서 자기한테 자기 정보 개인정보를 뽑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에 타는 순간에 불변을 하더라고요. 그 오빠가 빠지니까 네, 애들 뭐 저희 엄마가 그날 사건 터진 날도 찾아갔을 때도 저희 엄마 막 밀치고 막 아무한테 돈 들어가면은 너 살인이야 내가 너 때문에 나 그러면 치료를 못 받으면 나 죽는다고 내가 그러니까 병원비하게 일부라도 부처를 해 이분이 어때요? 그러면 지금 차량 구입하면서 3,900 얼마 대출 받았잖아요. 그 돈은 처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본인 통장으로 이체 안 됐어요 그거? 그럼 바로 상사로 간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저한테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는 어찌됐건 오빠 때문부터 그냥 찾았고 차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오빠네 왜냐면 얘가 떠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오빠네 집에 가면 어딘지를 모르니까 오빠 집 집에 이제 뽑아놓은 상태고 네. 아 진짜 지금 사기꾼들 많이 보기 있는데 정말 나쁜 놈이네. 본인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하고 왔는데 나이가 또 김모 씨라는 애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을 때 근데 또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해가지고 실제 혼인신고한 그 텀이 한 달 정도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혼인신고를 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애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심정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애기가 있고 이러니까 아빠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 받아준다고 너무 솔직히 좀 좋죠. 제가 오히려 그 친구도 고맙겠어요. 상관없이 오히려 저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받아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기뻤죠. 멍청한 건데 네 애명 내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결혼 혼인신고 한 것 자체는 당연히 사기 결혼이고 혼인 취소를 하고 효력을 무효화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이 그 김모 씨 이 사건 피해 당하신 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건 없어요 혹시? 저는 어쨌든 제 딸이잖아요. 딸이니까 딸이 뭐나잘 되고 이런 것밖에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어쨌든 저는 뭐 아픈 상태이고 저거 하지만 딸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내가 이제 애 사진을 보면서 왜 울어요. 새벽에도 태어나면 울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서 제 딸이 잘 되는 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남들 속는 거 기다리는데 제가 정말 편하고 그보다 더하게 선택해 놓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지나고 나면은 다 바보 같고 이런데 제가 그 바보 천치 더 이상으로 다닌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너무 속상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카페에 대해서 기다릴 때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분이 이제 암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제 수술하고 치료하고 했지만 암 한 번 더 걸리고 싶다. 그래서 암보험을 한 번 더 타면 좋겠다고 제가 막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이랬거든요. 그때 뭔가가 아까 막 오시더라고요. 진짜 암 한 번만 더 걸려서 보험금 한 번만 더 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길래 좀 사는 게 좀 막막하니까 너무 답답하면서 저는 제 자식이니까 얘가 자꾸 자살 쪽으로 자꾸 해요. 연애해서 죽고 싶다고 엄마 미안하다고 엄마 나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제 자신을 살려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런 하찮은 애 때문에 왜 우리가 왜 죽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 안 울고 해서라도 그냥 해서 그 잡아놓고 저걸 하자고 내가 그 얘를 보면서 내가 자꾸 제처럼 얘가 자꾸 잘 죄책감이 들어서 정말 값이가 좋은 거라고 그래서 보는 앞에서는 괜찮아 내가 괜찮은데 속에서 너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선 그 이런 사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사실 처음에 변호사님 연락 주셨을 때 문자로 주셨잖아요. 그때도 계속 뛰어내니까 뭘까 걱정도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정신줄 꼭 붙잡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때만 해도 죽어야 돼 울기밖에 안 하다가 이 새끼 진짜 어떻게 나한테 줘야 될까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티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일도 하고 너무 젊고 무도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김모 씨께 잡아오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선 잘 버티세요. 잘 도와주고 애 생각에 지금 당장은 좀 떨어져 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잘 잡아가지고 이런 행복을 살아야 되는데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아야 돼. 어머니도 그거 우선 이제 돈 돌려받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또 자기 부모가 뭐 부동산 하고 한답니다. 우선은 살아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잘 버텨봐요. 잘 버티면은 또 금방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버텨보시고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우선 그 김모 씨 이 새끼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런 놈은 사회에서 경력 왜냐면 이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같은 피해자 계속해서 생겼다는 말이에요. 제가 진짜 이제 한번 그 다른 저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 하는 다른 친구랑 얘기도 해볼 텐데 얘 정도면은 진짜 얼굴을 까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지금 너무 악질인데요. 제가 일하는 주변에서요. 술 마시고 다니고 맨날 이런데요. 나 무혐의야. 나 신고했는데 나 혐의도 없고 나 지금 지우는 거라고. 사람 만들어서 하나 때문에 나만 지금 사건으로 이미 지켰다면서. 그래서 주변에 술 마시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못된 거죠. 어머니가 그 김모 씨한테 그 사기꾼한테 돈 보내줄 때 다 계좌 이체해서 돈 보내준 거죠. 그래요. 우선 하여간 힘내시고. 네. 좀 좋아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원래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하긴 하지만 워낙 사연이 많이 오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도와주겠어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하는 일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되게 도와주고 싶은 사건이 있으면 도와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모 씨 애는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애는 좀 조져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사기치는 개새끼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로 여자들이 꽃뱀이라고 맞아요. 유독 저한테 연락 온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 등쳐먹는 사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김모 씨는 제일 악질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근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직장님 하시고 우선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